안녕하십니까? 의정부 문화원 온라인 강좌 의정부시 금호동 은정 헤어라인 박원장 이야기 특강을 맡은 한국항공대학교의 송미경입니다. 사진 속 이 가게 간판 보이실까요? 은정 헤어라인 미용실이라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군부대 앞 금호동에 위치한 이 은정 헤어라인의 박 원장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박 원장님의 이제 생애를 토대로 이 미군부대 앞 금호동의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맞은편 골목길 앞에서 찍은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마치 이 가운데 부분이 완전히 다른 곳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여기에 딱 서서요. 이 왼쪽과 오른쪽을 파노라마 이 기능을 활용해서 찍어본 겁니다. 이쪽에 이제 큰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이 왼편으로 버스 정류장 왼편으로 가면 여기에 바로 을지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러한 약국들이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지나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끝에 있는 곳이 바로 은정 헤어라인입니다. 은정 헤어라인의 위치를 지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입니다. 저희 큰 길가에 위치해 있죠. 이 대도로변을 이제 건너서 이 맞은편 골목 쪽으로 가다 보면 을지타워, 이제 최근에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을지타워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 보면 바로 여기에 한적한 골목길에서 은정 헤어라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길 초입에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이곳에 다녀온 건데요. 2021년 4월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금호동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SA원 부지 이제 12만 제곱미터에 지상 15층, 지하 5층으로 건립되었고 총 902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경기 북부 의료기관 중에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의정부 을지대 병원 그 맞은편 골목길에 은정 헤어라인이 있습니다. 현재 주소 이러하고요. 43년 전에 이제 이곳에 자리 잡은 그리고 43년에 걸쳐서 미용실 운영을 해오고 있는 박 원장님의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진행될 이야기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선두안 보고 데려간다는 상금오리. 아까 금호동 헤어라인이라고 금호동 은정 헤어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가 이 상금오리, 중금오리, 하금오리로 나뉩니다. 바로 그 상금오리의 딸부잣집 그 셋째 딸로 태어난 박 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미용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가? 이완 미용기술학교 속성반을 졸업하고 미용사의 길로 들어서게 될 때까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속성반 졸업 후에 맨 첫 직장은 공주미용실이었어요. 그 다음 옥주미용실, 미용사를 거쳐서 은정 헤어라인을 개업하고 그게 올해로 43년째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머리 좀 멋있게 올려봐. 그 당시 이 미용실을 찾았던 이 고객들의 이 요청이었습니다. 팝콘 머리, 지바고 머리, 오드리 헵번 머리.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머리들의 이름도 있을 것이고 오드리 헵번 머리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때 당시 유행했던 그 헤어스타일들에 대해서도 좀 보겠습니다. Crazy, Jesus Christ. 이 은정 헤어라인을 찾았던 이 미군들의 어떤 미군들이 이제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수요일은 봉사활동 가는 날. 이 은정 헤어라인의 박 원장님은 한 달에 한 번 수요일마다 봉사활동을 굉장히 오랜 기간 다녀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 사랑방으로서의 은정 헤어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전체의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은정 헤어라인의 이 박 원장님 댁은 처음부터 이 의정부에 터를 잡고 사셨던 건 아닙니다. 원래 이 박 원장님 아버지께서는 파주 적성 쪽에서 이제 거주를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고모님이 이 금오리에 강시내로 시집을 오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 상금오리 상서오리, 위세고랑이라고도 불렸던 이 상금오리는 대대로 이 강시의 진주 그 강시의 집성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시내로 시집을 와서 여기 사시니까 같이 이제 이주를 하신 거죠. 그래서 맨날 고모가 자기 덕에 와서 터 잡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그럼 이야기는 이 박 원장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침 제가 이곳을 찾았던 이 조사 날에 이 박 원장님의 바로 아래 동생, 그리고 바로 위에 언니가 함께 와서 펌을 말고 계셨어요. 그래서 함께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동네가 상금오리, 중금오리, 하금오리, 그리고 은정 헤어라인이 있는 곳은 하금오리 신촌이죠. 중금오리가 지금 금호초등학교, 그리고 꽃동네 쪽이 하금오리, 이 은정 헤어라인이 있는 곳이 하금오리 신촌이라는 겁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곳이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입니다. 지금 여기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상금오리고요. 여기 금호초등학교 보이시죠? 자, 중금오리입니다. 가운데. 그리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의정부 을지대병원, 그리고 이 큰 길 건너 맞은편에 바로 은정 헤어라인이 있죠. 여기가 바로 하금오리 신촌. 이 하금오리 신촌을 이제 이 가능동의 이제 신촌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금오리 신촌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이 미용실에서 지금 이제 머리를 해주고 계시는 이제 박 원장님이고요. 그리고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그 언니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동생과 언니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 딸부잣집에 가장 솜씨가 좋은 딸이었다는 거죠. 스스로도 인정하십니다. 눈썰미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자, 옛날부터 셋째 딸은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 바로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던 상금오리 딸부잣집 셋째 딸로 태어난 이 박 원장님은 18살 되전에 미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왜 미용사가 되기로 결심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워낙 눈썰미도 좋고 손재주도 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겠죠. 자, 미용을 하게 되면 이 옛날에는 워낙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기술을 뭔가 배워야겠다. 그래서 배웠다라고 하셨어요. 자, 처음부터 미용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발소로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야단을 하셨다는 거죠. 이놈의 지집에 남의 남자 콧구멍 파주려고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부잣집 셋째 딸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크고 반대했던 이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렇다면 다른 걸 어떤 걸 해볼까? 이발사에서 미용사로 전환을 한 거죠. 자, 1962년도에 당시 이제 여성문제연구회의 통계 자료입니다. 여성 취업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것을 이제 전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보면 전체 이제 여성이 한 9% 정도가 취업 상태였는데, 그러면 직군들이 어떤 순으로 되어 있느냐? 우리가 28,068명, 가장 많은 수가 식목, 그 다음을 잇는 것이 밀착, 그 다음이 생산공장 직공, 그 다음이 미용사, 그 다음이 국민학교 교사였습니다. 이 국민학교 교사라고 하는 직군은 어떤 이제 이 고등교육을 이제 받고 어떤 이전부터 들여야 하는 이 어떤 학비의 문제도 있겠고요. 여러 노력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미용사를 사이에 두고 그 앞에 놓이는 것은 식무와 밀착 생산공장 직공이었습니다. 미용공사 뒷부분이 국민학교 교사였던 거죠. 이러한 당시 60년대 상황을 생각할 때 미용사는 상당히 상당히 매력적인 어떤 선택지가 아닐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68년 경향신문의 신문 기사입니다. 당시 이제 여러 직업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발사입니다. 이발소고요. 여기 남자 이발사가 있고요. 여성 이발사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기사에 따르면 이 남자 이발사들의 자리를 이제 새로 이제 이 길로 이 길로 들어서는 이 여성 이발사들이 좀 뺏어가고 있다. 이러한 이제 진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이발사라고 하는 이 직업이 어느 정도 좀 각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국에 한 533명 정도의 여자 이발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도 이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이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 미용사가 되기로 하고 이 이화 미용 기술학교를 찾아갑니다. 의정부에서 서울에 있는 서울역 앞에 있는 이화 미용 기술학교로 가신 거예요. 자, 당연히 안 다녀와서 몰랐고 오빠하고 손잡고 서울역을 2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그랜드호텔 자리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이 이화 미용 기술학교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당시인 동아일보에 1960년대 미용기술학교, 미용학원에 대한 이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당시 이제 이 신문에는 또 궁금한 내용들을 이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는 그런 코너가 있기도 했는데요. 서울 시내에서 1, 2급에 속하는 미용학원은 어디냐? 입학금은 얼마나 되고 한 달치 수업료는 얼마나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거론된 곳이 바로 정화, 예림 두 여자 고등기술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은정 헤어라인의 박 원장님은 이제 이화 미용기술학교를 이제 다녀오셨던 거고요. 당시에 이러한 이제 여자 고등기술학교라고 하는 이제 곳들이 생겨나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미용 기술학교들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실습을 하고 교육을 받는 이제 훈련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특히 여기에서 이 정규 반, 이제 1년 코스의 반이 있고요. 6개월의 속성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용 기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처음 나와서는 좀 박봉이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단 한 달이라도 빠르게 이 현장에 나오는 것이 이 벌이상으로는 훨씬 더 유리했겠죠. 그래서 이 박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당시 이 이화 미용 기술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은 속성반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6개월 속성반을 졸업을 하고 이제 미용사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이 박 원장님의 이제 동생분 이제 말씀으로는요, 조카 딸, 언니가 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조카 딸들 가운데 미용을 안 배운 아이들은 하나도 없다. 그냥 이모가 이렇게 혼자 미용실 하면서 벌어서 또 잘하고 그런 영향도 받았고 그래서 배웠는데 하다 보니까 적성에 안 맞는지 어째서 그런 건지 배우기는 다 배웠는데 지금까지 어떤 미용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한 분도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60년대의 어떤 여성 취업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90년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 취업 실태 조사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이제 농수산업이라든지 생산직 쪽으로 많은 여성들이 이제 종사를 하고 있었지만 이 나이 연령대를요, 그 따님들, 조카 따님들의 연령대에 맞춰서 그 당시에 15에서 24세로 한정을 해보면 사무직, 생산직, 전문행정직 순으로 그 취업 실태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식모와 밀창, 생산 그 공장의 어떤 이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 이제 이러한 것 그 다음에 놓이는 미용사 여기에 굉장히 이것이 매력적인 직업적 선택지였지만 이 90년대로 와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 어떤 시대의 이제 변화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박 원장님은 미용사가 되셨습니다. 이 딸들이나 조카 딸들은 미용사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평생의 직업으로 택하지 않았지만 박 원장님은 이제 50년 넘게 이 일을 계속 해오고 계시죠. 자, 첫 번째 직장 바로 공주미용실이었습니다. 이제 공주미용실에 처음 계셨고요. 이제 여기 이제 미용사로 오셨다가 그 다음에 옥주미용실로 오셨다가 다시 새로 은정 헤어라인을 개원하신 거죠. 그렇다면 공주미용실은 어디에 있었느냐? 저 고등골 안골 길이 쭉 곱게 뻗어났다라고 해서 고등골 또는 이제 안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등골 안골 여기에 여기 안골 계곡 보이실까요? 지금 이제 이곳에도 많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실제 가는 이동, 이 마을을 이제 고등골, 안골 또는 한자로는 직동이라고 불렀던 곳인데 바로 이 자리에 공주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던 이제 박 원장님은 몇 년 뒤에 옥주 미용실로 일터를 옮깁니다. 그러고 나서 은정 헤어라인을 개업을 한 거죠. 1970년대 후반 이 미용기술직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에게 굉장히 인기 직종으로 각광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미용실에 미용사로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 소자본으로 자기 가게를 개업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주 수준으로 여기저기 많이 생겨났던 이 미용실들의 규모를 보면은요, 건조설비 2세대, 종업원 2~3명 정도를 두고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아주 최소 규모의 점포다라고 하면 세트 3대, 건조기 2대, 샴푸 1대를 수용할 만한 크기 한 5평 정도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 은정 헤어라인도 한 5.6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아까 유사하죠. 이것은 당시 이제 실제 있었던 미용실의 그림은 아니고요. 여러 이 당시 이곳에 있었던 미용실에 대한 여러 기업들을 구슬을 형태로 모아서 그 내용을 토대로 구현해낸 그런 그림입니다. 보면 이전에는 지금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이 공간,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런 온돌방 같은 공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따뜻한 온돌에서 꼭 머리를 하러만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이 세상 사는 이야기, 뒷집 누구 이야기, 앞집 누구네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것들을 나눠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잠깐 하면 이 미용사들이 또 눈을 붙이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새벽에 여기서 눈을 붙이고 있으면 신새벽부터 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눈을 비비면서 나와서 머리를 해주기도 하고, 바로 이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동네 사랑방 같은 공간이기도 했는데요. 금호동의 은정 헤어라인도 마찬가지였죠. 다시 미용실을 은정 헤어라인을 열었던 이야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안골의 공주 미용실에 계실 때는요, 아가씨, 우리 너무 양공주, 섹시, 아가씨 등으로 지칭이 되죠. 이 안골에 있는 공주 미용실에는 굉장히 손님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보고는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곳 금호동으로 와서는 덤덤하게 되었다. 처음 봤던 거하고는 달랐다. 이 지금 은정 헤어라인에서요,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 만나식당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만나식당이 옥주 미용실, 처음에 공주 미용실에 계셨다가 이쪽 금호동의 옥주 미용실로 오셨고, 바로 이 옥주 미용실 자리에 지금은 만나식당이 있습니다. 이곳이 옥주 미용실 자리. 그래서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섹시 또는 아가씨라고 불리던 그러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워낙에 이 탄탄한 이 고객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용실들도 좀 여러 군데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쭤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배운 사람들이 없었는지 여기는 완전히 은정 헤어라인 독점이었다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같이 하던 주인들도 이 미용 기술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하던 아주머니가 이 미용실을 차리기도 했고요. 그냥 집에서 있는 딸에게 너 이거라도 한번 해봐라. 아버지가 차려준 미용실을 차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공주 미용실, 옥주 미용실에서 이 박 원장님은 미용사를 하다가 이후에 은정 헤어라인을 개업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70년대까지도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 미용사가 되려면 이렇게 전문 미용기술학교, 전문 학원을 졸업하거나 또는 그냥 어디 미용실에 들어가서 처음 이 연습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 전문학원을 졸업하는 것 같은 이런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거친 이런 방원장님 같은 디자이너는 드물었고요. 바로 미용실에 들어가서 보조 생활을 하면서 어깨 너머로 기술을 익히는 도제 형식. 이때는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근무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 도제 형식이 주류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그런 미용 기술 학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강사 시스템이 그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이 금호동의 은정 헤어라인은 굉장한 어떤 강점을 지니고 있지 않았을까.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사장이 운영하는 미용실이라는 거죠. 이곳은 아까 이제 안골도 그렇고요. 이곳에 이제 하그모리도 그렇고요. 여기는 이제 미군 부대가 이제 근처에 위치한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흔히 기지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지촌의 경우 지역 경제에 많은 상당 부분들을 이제 미군들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지촌의 어떤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이 바로 미군들 그리고 이 소위 양공주라 불리는 이 색시들의 근간을 두고 있는 거죠. 미군까지 기지촌 여성 외국인 전용 술집이라고 할 수 있는 클럽 그리고 이제 PX에서 흘러나오는 외제품들을 판매하는 사람들 암달러사 뭐 미장원, 세탁소, 양복점, 사진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이제 중개업, 당구장 등등의 어떤 상인들을 중심으로 특수한 어떤 형태와 기능을 갖는 곳이 바로 기지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에 이러한 탄탄한 고객들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0년대라고 하는 당시 시대의 상황상 그런 미용실들이 마구 생겨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아주대학교 노명우 교수의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2018년도에 발간이 되었고요. 그 부모님에 대한 일종의 자서전이라고나 할까요? 파주 미군 부대 앞에서 클럽과 미용실을 운영하셨던 부모님의 어떤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깐 보면은요. 미장원 운영은 어머니의 몫이었다. 모든 것이 야매로 이루어지던 시절 어머니는 야매로 미용사 자격증을 만들었고 미용학원에서 제대로 기술을 배운 게 아니니 양색씨들의 머리를 잘 만졌으니 만무하다. 하지만 그 파주 삼거리에서는 일종의 독점 체제였고 또 이 미장원이 레인보우 클럽,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레인보우 클럽과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색씨들은 그 어머니의 서툰 솜씨를 나무랄 수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1950년대 파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의정부 미군 부대 앞의 상황도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가씨들은 여기에서 어떤 머리들을 했을까요? 자, 이 아가씨들이 여기 있을 때에는요, 세미나를 굳이 다닐 필요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참고 사진으로 올려둔 건데요. 보통 이런 이제 미용사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어떤 이 미용 기술에 대한 시연을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관련 기계라든지 이제 기구 같은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기도 하죠. 응용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와서 야, 머리 좀 멋있게 좀 올려봐라고 하면 그때 생각해서 머리를 좀 더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발 하나 더 달아. 그러면 가발 하나 더 달고요. 요청에 따라서 해주기도 하고 딱 이 방원장님이 보시고 그날의 어떤 의상이라든지 분위기에 따라서 머리를 해주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1971년도에 이 IBS 미용경진대회입니다. 당시엔 어떤 헤어스타일들이 유행을 했을까요? 이 부분 이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어떤 그런 헤어스타일도 볼 수 있고요. 풍성한 헤어스타일. 이 금호동의 헤어라인에서도 이러한 헤어스타일을 요구하고 또 선호하는 그런 이 아가씨 고객들이 많았던 거죠. 이러한 헤어스타일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올린 머리도
이 은정 헤어라인에서 많이 선보였던 그런 머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